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법을 찾고 계시다고요? 그럼 아주 잘 오셨습니다. 온갖 비결이 가득한 이곳이죠. 보기들에게 딱 맞는 건강을 찾아드립니다. 건강중개소 복덕방. 보기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중개소 복덕방. 매달 네 번째 주 금요일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남태현 약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보기님들. 덥고 습한 여름 지치지 않고 잘 지내고 계셨죠? 잘 지내고 계셨을 겁니다. 대신 우리 약사님 보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눈 빠지게 기다리고 계셨을지도 아이고, 몰라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약사님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이제 8월 초에 휴가 갔다 갔다 왔고요. 네, 강릉에 한옥스테이. 그때 말씀하신 다락방. 네, 다락방이 있고 앞에 거실에 약간 뭐라 그러죠? 예전에 있는 중정? 중정 같은 게 있어서 오. 발 담글 수 있는 그런 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도 담그고 주변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뭐 드셨어요? 약사님한테 맛있는 건 뭐였을까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몸에 좋은 것보다는 정말 맛있는 걸 좋아해서 강릉 가면 꼭 먹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어떤 거요? 말씀드려도 돼요? 네, 괜찮아요. 그 하나는 그 피자인데. 강릉에서 피자요? 네, 강릉에서 피자인데 꼬막에 들어가 있는 피자가 있어요. 어머머머머머. 그 항상 가면 먹고. 진짜요? 네. 오. 그리고 제가 강릉만 가면 먹는 단팥빵이 있습니다. 진짜 의외일 거. 저는 순두부나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요. 네. 단팥빵이요? 네, 명인이 하는 집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거기에 단팥빵의 특징이 뭔가요? 단팥이 단가요? 한번 먹으면 계속 생각납니다. 정말 계속 생각나요. 그렇게 막 단 게 아닌데, 이게 찐이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진짜였어. 정말? 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강릉에서 먹는 단팥빵. 네. 저 연결이 잘 안 되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아니 봐봐요. 맛있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맛있는 걸 좋아하시는데 단팥빵을 드신다고 하니까 네. 단팥빵이 하면 젊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네. 생각하면은 이제 단팥빵이 그렇게 맛있나? 그죠? 맛있나라고 맞아요.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어. 지금도 침을 맛있어요. 꼴깍꼴깍. 네, 맛있어요. 재밌습니다. 은방울꽃님께서 남태현 약사님 어서 오세요. 송송율리님도 남태현 약사님 무더위와 많은 비에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아대르사님도 약사님 더위에 잘 지내셨나요? 저는 처방약이 있어서 충돌되는 게 무서워서 의사분께 여쭤보는 편이긴 해요. 가끔 들어오는 약도 진료받으러 갈 적에 들고 가서 여쭤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좀 많이 불편하기도 해요 라고 하셨어요. 네, 언제든지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때 약국에 오셔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고 입력을 할 때 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들이 혹시 겹치는 경우에는 입력할 때 저희가 겹치는 약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이제 그 건강보건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DUR이라는 시스템들이 약국에다 탑재되어 있어서 네. 그럴 때 이 약과 이 약이 겹치니까 이 약들은 얘기해 주세요라는 사인들을 보여주거든요. 입력할 때. 네. 그래서 저희가 약국에서 그런 경우에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지금 드시는 약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여쭤보고 있으시다고 하면 그 약 중에 이런 약이 있을 텐데 혹은 저 같은 경우에 약을 직접 약국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가지고 나서 보여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도 드시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맞으시냐라고 물어보고 여쭤보고 맞다고 하시면 그러면 요 약은 지금 오늘 받으신 요 약이랑 겹치니까 이 약을 드신 동안은 얘를 빼고 드신다고 말씀드리든지 아니면 그 약을 끊을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계속 드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전화를 드리고 지금 드시는 약이 이런 약들이 있는데 이 약은 지금 이 약이랑 겹쳐서 이 약을 조금 빼시거나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바꿔드리거나 빼어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은 잘 또 되어 있기도 하고 또 궁금하실 때 또 물어보실 수도 있으니까 약국에 와서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또 잘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소아대르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약국 선생님들께서 이제 약 처방해 주시면서 약 대어 드리면서 그런 거 다 체크하신다고 하니까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선생님께 편안하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샵 1053으로 여러분들 약에 대해 궁금하신 점 남태현 약사님께 여쭤보고 싶으신 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지난번에는 온열 질환에 관해서 알아봤죠. 네, 너무 더웠어요 그 사이에. 그렇죠. 네. 여전히 덥습니다. 네, 오늘 아침도 지금도요. 덥죠. 네, 오늘 아침도 나왔는데 분명히 가을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상하다. 네, 이상하다. 그래서 좋습니다. 저도 그렇고 보기들도 그렇고 또 오늘 주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약국에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약사님이 드시는 영양제 가장 궁금합니다. 저는 좀 많이 먹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잠을 좀 덜 자는 편이기도 하고요. 네네네. 일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니 사실 저희 단톡방에 새벽 2시 반쯤, 2시 후반에 네. 이제 저 뭐 이렇게 다 했습니다. 작성 다 했습니다. 네, 좀 네. 이따 뵐게요라고 했는데 제가 잠시 뒤에 봬요라고. 잠시 뒤에 제가 3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주무셨겠구나. 네, 저는 네. 그때 일어났는데 네, 약간 바톤 터치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네. 그렇기 때문에 수면 시간이 좀 부족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또 약국에서 일들이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고요. 음. 왜냐하면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요. 어. 저희는. 네, 그리고 저 약국 외에서 일들도 좀 머리 쓰고 집중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 하루를 좀 버텨내려면 버텨낼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안쓰러워. 그래서- 버텨낸데. 여러 종류를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약사님이 드시는 영양제는 일단 저도 뭘까 너무 궁금해서 그거 그대로 따라서 먹고 싶은데 사실 영양제도 사람마다 먹어야 되는 종류가 다 다르다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먹는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드셔야 되고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물론 내가 잘 자고 잘 먹고 네. 잘 쉬고 네. 운동을 한다면 사실은 영양제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네. 그렇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네, 수면 시간 너무 잘 바쁘고, 채우고. 그렇죠. 할 것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남녀에 따라서 그것도 생활 습관들에 따라서 이게 필요한 영양소들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먹는다고 해서 우리 보기님들이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먹어야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각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맞춤 상담이 필요하고 또 오늘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자, 영양제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CPBC 애플리케이션 빵 방송 토크 무료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다시 나눠볼게요. 스윗박스의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스윗박스의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띄워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PBC 라디오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남태현 약사님과 함께하는 건강중개소 훅덕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영양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일단 영양제라는 게 그야말로 우리 몸에 부족한 영양을 그렇죠. 이제 외부에서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꼭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뭐 우리가 음식이나 운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식 잘 쉬고 잘 자고 이런 식으로 몸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면 영양제는 필요가 없어요. 네, 잘 먹으면 당연히 잘 채울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식습관만 보더라도 예전에 비해서 되게 많이 단순해졌어요. 단순해졌다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사실은 밥을 먹는 것보다는 밖에서 그렇죠. 그리고 가공된 음식들 많이 자극적인 먹고 음식들.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음식 중에 영양소가 흡수가 되는 게 좀 방해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찬의 가짓수나 채소, 네. 신선한 음식의 섭취를 생각해 보면 옛날보다 지금이 많은가에 대한 물음표가 좀 있어요. 그렇죠. 네. 대부분 조리를 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열을 가하죠.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이 내용들을 좀 찾다 보니까 영국에 연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영국에 참 재밌는 연구긴 한데 네. 1940년부터 네. 2019년까지 되게 우리가 오랫동안.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먹는 채소나 과일에 포함된 미네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어요. 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 1940년에 비해서 2019년에 과일이나 채소에 포함된 미네랄이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전 늘었다고 보는 게 사실 1940년대보다 2019년대는 이제 그 채소를 키우면서 과일을 키우면서 주는 비료라든지 이런 거의 성능이나 이런 게 되게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실제로는 줄었어요. 왜요?
철분의 경우는 50.2% 정도 줄었고요. 네네네. 뭐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구리 같은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들이 많게는 50%, 적게는 한 5에서 10% 정도까지 줄었는데 이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더 그 한 땅에서 네. 많은 것들을 재배해내야 되고 우리가 또 얘를 재배해서 먹는 데까지 옮겨야 되는데 시간들이 오래 걸리니까 더 빨리 수확하게 되거든요. 그렇네요. 익기 전에 보통 요즘에 수확하잖아요. 그래서 수확해서 이동하는 동안에 익고, 네. 맞죠, 맞죠. 그리고 더 우리는 맛있고 크기가 크고 이런 과일이나 채소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수분량을 늘었는데 미네랄 자체는 줄었더라고요. 그런 결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먹는 채소량, 그러니까 신선한 음식들의 양도 줄었는데 네. 같은 양을 먹었을 때 미네랄 양도 줄었어. 실제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러겠네요. 그러다 보니 네. 이게 영양소들이 좀 부족해지는 현상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그것과는 또 반대로 육류 섭취는 늘었고 그쵸. 저처럼 또 빵 좋아하는 사람들 단팥빵. 빵 좋아하는 사람들은 빵이나 떡 이런 탄수화물 네, 섭취량은 그쵸. 늘고 그러니까 열량은 넘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불균형들이 좀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네, 요즘 들어 유행하는 음식들도 보면 달고 짜고 맞아요. 이런 음식들이잖아요. 엄청 자극적이죠. 자극적인 음식들이요. 그래서 이게 균형을 맞추기 위한 영양소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게 보이는 것들이 요즘 좀 많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영양이 포화됐다라고 하지만 사실 또 네, 그 중에서도 네, 그렇죠. 자기한테 필요한 거는 부족할 수도 있는 그런 그쵸, 거죠. 맞아요. 그러면 혹시 영양제를 먹지 말아야 되는 분, 피해야 되는 분도 따로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영양제를 먹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상황들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걸 세 가지를 나눠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첫 번째는 특정한 상황 혹은 질병, 몸 상태에 따라 피해야 되는 영양소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임신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A를 먹어야 되거든요. 네. 드셔야 되는데 이게 하루에 만IU 음식을 식사를 포함해서 근데 영양제 중에서는 5,000IU로 제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 중에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네. 비타민 A는 이게 기름에 녹는 영양소.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네. 몸에 쌓여요.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양을 일정 정도 수준 제한을 이하로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간이 안 좋아, 네. 혹은 콩팥이 안 좋아하는 어떤 특정 우리 몸의 기관들이 안 좋을 때도 제한해야 되는 영양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치료 중이다. 네. 혹은 그럴 때는 뭐 수술을 앞두고 있다. 네. 이럴 때는 이제 먹지 못하는 영양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는 뭐 치과 치료를 포함해서요. 네. 은행잎이나 순환에 도움 주는 영양소들은 중지하시는 게 좋아요. 은행잎이 성분이 들어간 게 이제 순환을 좋게 네, 하는군요. 네. 그래서 왜 병원에서도 뭐 수술하거나 할 때 병원에서 뭐 아스피린이나 이런 것들 맞아요. 빼고 드셔야 네네네네. 돼요라고 말씀드리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메가3 같은 것들도 네.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빼고 먹어야 되거나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암 치료 중이야. 혹은 수술은 끝났는데 지금 추적 관찰 기간 동안이야.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은 영양제 드시지 말라고 해요. 그럼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가 영양제를 먹었을 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암세포에 도움이 될지 그렇네요.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뭐 꾸준히 먹는 약이 있어. 그러면 이 약 때문에 영양제를 먹게 되면 이 약에 약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제 가장 저희가 많이 체크해 드리는 경우가 와파린이라고 피를 물켜주는 약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와파린 드시는 분들은 영양제뿐만 아니라 음식도 되게 일정하게 드셔야 돼요. 와파린이 약효가 이게 약이 되게 예민하게 작용하는 약이어서 얘를 일정 수준으로 항상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제 비타민 K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게 비타민 K가 건강기능식품에도 들어있고 잎 채소에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그분들은 채소도 일정량을 드시는 경우 관리해서 드세요. 되게 양을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왜냐 그래야 이제 약효가 매일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요. 쉽지 않네요. 네. 쉽지 않아요. 네네. 이거는 언제 좀 이렇게 안 되나요? 빨리 발달해가지고 네. 이런 네네. 거 신경 안 쓰게. 네, 요즘엔 그래서 편리해지는, 이제 네. 그렇지 않은 약들도 나오기는 네. 하는데 어쨌든 얘가
가격적으로도 저렴하고 잘 관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얘를 1차 치료제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식습관을 조금 잘 관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피를 붉혀주는 은행잎이나 마늘, 오메가3 같은 양도 일정 수준으로 항상 일정하게 조절해야 되고 반대로 인삼도 드시는 경우는 일정하게 조절하거나 아니면 안 드시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모든 것들을 되게 규칙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경우. 아니 저도 있죠. 먹는 약이 많잖아요. 그쵸, 저 그쵸. 면역억제제도 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저도 이렇게 영양제 같은 거 따로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뭐 면역억제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약이 일단 많이 들어가니까 간에 부담이 될까봐. 그죠. 모든 우리가 음식도 네. 그렇고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은 다 간을 거쳐가요. 간에서 한번 보고 얘가 나한테 쓸 건가 써. 안 쓸 건가 버려. 이거를 간이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간은 언제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그럼 그러니까 간에 좋은 영양제를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간이 해독을 도와주는 성분들을 좀 더해주는 거고. 네. 그래서 일을 좀 잘할 수 있게 이게 도움을 주는 것들을 먹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인체의 신비예요. 네. 자, 일단 영양제 하면 비타민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런 질문이 도착을 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종합 비타민을 먹고 확실히 덜 피곤하다고들 하던데 저는 웬일인지 비타민만 먹으면 속이 울렁거립니다. 토할 것 같다고 할까요? 밥을 먹기 전에 먹어서 그런가 싶어서 밥을 먹고 나서도 먹어봤는데 여전히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껍습니다. 비타민이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걸까요? 하셨는데 저도 고용량 비타민 먹으면 얼굴이 붓더라고요. 느낌인가요? 느낌적인 느낌인가요? 약간 그럴 수도 있죠. 네, 그건 사람마다 정말 다르고요. 그냥 전날 뭘 많이 먹었나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울렁거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얘도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이 약국에 있으면 종종 오세요. 불편해라고 오시는데 네. 원래 비가 약하신 분인지는 아닐까라는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보면서 몇 가지 질문들을 드려보거든요. 그래서 네. 뭐 위염이나 용효성 식도염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첫 번째 생각을 하게 되고요. 원래 이제 두 번째는 혹시 빈속에 드셨어요?라고 여쭤보는데 우리 질문 주신 보기님은 식후에 드셨을 때도 똑같다라고 얘기하셔서 그건 또 아니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고 세 번째는 좀 전에 이제 복디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고용량 비타민을 드시는 경우에 B나 C가 고용량으로 올라갈 경우에 속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속이 쓰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비타민 C를 이게 보통 뭐 하루에 1000mg짜리 얘를 한 알, 뭐 10알까지 막 드시는 메가도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저는 한 알 이상 먹으면 속이 좀 쓰리고 불편하거든요. 배가 아프고. 그래서 딱 한 알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영양제 알약을 먹잖아요. 그쵸? 근데 알약은 영양소만 넣고 찍으면 알약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얘를 알약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것들 넣고 얘를 또 우리가 보통 사용기한, 유통기한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 기한들 있잖아요. 네. 몇 년 이렇게 되는데 그 기한 동안 약효를 유지하기 위한 성분들을 같이 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분들이 몸에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속이 좀 쓰리다, 울렁거려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 같이 원인을 찾아봐 드리기는 해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는 방법도 따로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고함량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오늘 같은 순간이죠. 그죠. 잠을 아침에 많이 일어났을 때 오셨죠? 눈을 뜨자마자 바로 딱 먹거든요. 네. 나 오늘은 아침 정신 차려야 돼 이러면서 먹거든요. 내일의 선생님을 끌어쓰는 거잖아요. 오늘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네. 근데 또 항상 고함량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아니고 그럴 때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함량을 낮춰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낮춘 제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 그냥 충분한 용량이 있거든요. 그걸 먹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예 다른 제품으로 바꿔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 알 안에 들어가 있는 약을 만들기 위한 성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품들마다 거기서 다른 것들은 또 먹고 괜찮아 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물로 되어 있는 비타민류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드시면 또 속이 조금 덜 불편하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들이 나와서 네. 그것들을 조금 바꿔보시면서 드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8953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약사님. 저는 종합 비타민을 점심 식사 중에 먹는데요. 식후 바로 커피를 마시다 보니 바로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먹을 바에야 안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먹는 게 나을까요? 같이 우르르 식후 커피 타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비타민은 아무래도 빈속에 먹으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특히 종합 비타민 같은 경우 종류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료가 뭐 20가지, 30가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편할 수 있어서 식후에 드시는 게 맞긴 하고요. 얘가 뭐 식후에 드시든 식전에 드시든 위에서 녹고 약이 녹고 몸 안에 흡수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보통 30분에서 최소 1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뭐 커피를 먹는다고 해서 바로 소변으로 배출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 그리고 몸에서 쓸 만큼 쓰고 나갈 애들이 나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 되게 네. 명쾌했습니다. 네, 그 대신에 커피와 함께 먹으면 조금 약효가. 영양소들이 방해될 수는 있다. 근데 그것도 전에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흡수가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뭐든 안 먹는 것보다 낫다. 안 먹는 것보다 낫다. 괜찮다. 네, 좀 덜 되겠죠. 그렇죠. 네. 어떻게 포기는 못 하니까. 음. 그렇다고 해서 커피를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아침을 거르시나 보다. 약사님처럼. 그죠. 저 아침을 안 먹거든요. 약사님처럼 아침을 안 드시니까 네. 점심 식사 중에 드신다고. 네, 네. 근데 심지어 약사님은 오늘 빈속에 드셨다고. 네, 빈속에 먹고 왔어요. 안 먹는 것보다 낫다. 안 먹는 것보다 낫다. 저 이렇게 말똥말똥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지은뿅님께서는 네. 울렁거림 저요 빈속에 먹으면 멀미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빈속에 먹으면 멀미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네, 네.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럴 땐 식후로 옮겨보세요. 안 먼저 먹는 것보다 낫다. 자, 옮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4716님께서는 비타민 과하게 먹으면 결석 같은 거 생긴다고 들은 것도 같은데 약사님 사실인가요? 근데 이제 저 과량이 우리가 먹는 일반 양보다는 많이 높아요. 네네, 많이 높고 그리고 이제 뭐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조절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가 약을 드실 때, 섭취하실 때, 그러니까 복용하실 때 물을 좀 많이 충분히 드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수분 섭취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물론 이게 그렇다고 물을 하루에 2리터 진짜 먹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이 안 땡기면 당연히 안 먹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조금씩 먹는 것은 언제나 좋다. 그래서 수분량이 충분해야 몸에서 걸러내는 것도 잘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결석이 생길 정도로 많이 드실 수도 없다. 네, 그리고 드시는 경우도 많지 않더라. 많지 않더라.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퀴즈, 우리 약사님이 퀴즈 하나만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퀴즈는요. 네. 영양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양소입니다. 주 영양소가 아니면서 네. 동물의 정상적인 발육과 생리작용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유기화합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비교적 소량 필요하지만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는 이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1번, 비타민, 2번, 도파민, 3번. 제스민. 자, 영양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양소고요. 유기화합물 통틀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비교적 소량이 필요하지만 체내에서 만들어지지는 않는 이 영양소. 1번, 비타민, 2번, 도파민, 3번. 제스민.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문자 보내주시고요.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또 약사님께 궁금한 점도 보내주시면 약사님이 해결도 해주시고 선물도 팡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래 하나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박학기와 정연, 승연이 부른 비타민. 자,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오늘은 남태현 약사님과 함께 건강중개소 복덕빵 하고 있습니다. 6048님, 정답 비타민. 약사님 이 코너 너무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너무
좋네요. 네. 0982님도 오늘 처음 오셨는데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이 이렇게나 복잡했었군요. 매일 약 한 알만 먹으니까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8845님도 새싹 문자인데 비타민입니다. 처음 도전합니다. 김영숙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새싹 문자 두 분께 모두 선물 보내드리고요. 9177님 정답 비타민 오늘 무지 집중해서 잘 듣고 있어요. 우리 중딩들은 아침에 식사 전에 유산균을 챙겨 먹이는데요. 제가 잘 알고 먹이는 거 맞을까요? 네, 그래서 보통 유산균은 빈속에 먹는 게 좋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산균, 이게 우리 몸의 유익균들이죠. 이게 장에서 사는 친구들이라 위산에 조금 약할 수 있으니 빈속에 먹어서 빨리 보내자 이런 느낌으로 빈속에 먹는 것을 추천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근데 요즘에는 위산에도 조금 강한 유산균들이 조금 많이 있고 혹은 식사와 상관없이 먹는 유산균들도 좀 있어서 지금은 꼭 그렇진 않은데 얘를 꼭 이제 루틴하게 우리가 먹을 때 시간을 정해놓고 먹자 하면 저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빈속에 드세요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긴 해요. 그게 습관적으로 드셔야 또 좋으니까요. 네. 저도 루틴한 게 이제 눈 뜨자마자 물 마시면서 유산균을 먹기는 하는데 유산균도 나한테 맞는 유산균과 아닌 게 있나요? 저는 그냥 유산균은 네, 다 하나로 봤는데. 네, 그게 뭐 저도 이제 관련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래도 외국인,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좀 더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많이 먹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유산균들도 그런데 잘 사는 유산균들이 있고 또 아닌 균들이 있다고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보통 지금 복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빈속에 드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또 잘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유산균은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정착을 한다기보다는 장내에 있는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들을 깨워주고 걔들을 북돋아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응원군을 보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귀에 네, 쏙쏙 그래서 들어오네요. 이제 장에 있는 애들이 힘을 내거든요. 그러면 장에도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같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유익균들이 야 너네 가 이러면서 이제 세력을 넓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장내 환경들이 좋아지는 그런 약간 비료를 뿌려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유산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네. 2869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저 급하게 차 세우고 문자 드려요. 어머야. 비타민을 아침에 못 챙겼을 때 저녁에 자기 전이라도 먹고 자도 될까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비타민 B군은 좀 몸에 활력을 내주는 비타민들이어서 그러면 잠을 잘 못 주무실 수 있어요. 수면에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힘을 내는 비타민들은 그럴 수 있어서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마그네슘이나 이런 조금 몸을 차분하게 해주는 미네랄류들은 저녁에 드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비타민을 드시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고 얘는 뭐 매일 꼭 먹어야 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쵸, 치료를 위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네, 그게 그러셔도 중요하죠. 괜찮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좋습니다. 같아요. 네. 1932님께서는 정답 비타민이요. 담낭 결석 수술 한 번 했고 요로 결석 한 번 경험이 있는 60세 남편 비타민제 먹지 말아야 할까요? 좀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을. 그리고 네, 뭐 C나 뭐 이런 것들이 물론 그렇게 많이 드시는 일은 잘 없지만 그래도 조금 조절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함량이 너무 높지 않은 걸로 조절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들고 저 60세 남편분께서는 평상시에 그 수분 섭취량이 많지 않을 것 같다. 혹은 조금 이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셔가지고 몸이 조금 수분량이 뭐 그렇다고 우리가 수분량이 막 많이 부족해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잠시 해보긴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물을 자주 드시고 또 의료진 또 약사 선생님이랑 같이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전문가랑 같이 그쵸, 상의를 그쵸. 해보시는 게 언제나 궁금하실 때. 그쵸. 네. 좋아요. 또 질문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정은님께서 약사님, 종합 비타민 알약색이 점점 노란빛으로 변해요. 그럼 먹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유통기간은 분명히 많이 남았는데요.
햇빛을 받으면 변할 수 있어요. 특히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약간 노랗게 변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게 변했다고 해서 약효가 떨어지는 건 아니어가지고요. 유통기한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런 영양제들의 직사광선에 맞아요.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이제 문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 이유들이 있는 거라서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요즘에는 뭐 그런 코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덜 하는 제품들도 있고, 그런 어떻게 보면 부형제, 아까 그 약을 알약을 만들기 위한 그런 성분들을 조금 덜 넣고 만든 제품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쉽게 변하는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뭐 약효가 떨어지거나 그렇진 않으니, 그 약효는 어쨌든 뭐 사용기한, 소비기한 내에 그러니까 그 약효가 유지되도록 관리되고 있는 제품들이니까요. 그 안에서 드시는 거는 괜찮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좀 거기 보면 멘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하더라도 약효에는 이상이 없으니, 혹은 효과에는 이상이 없으니 괜찮은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화장품만 봐도 비타민 용량이 높은 화장품 갈색병에 들어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아, 그렇게 직사광선이나 네네. 빛에 조금 약하다. 네네네. 실비아님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선생님,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제라 과용하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처방 받아서 밀크시슬 복용한 적이 있어요. 2주마다 한 번씩 검사했고요. 지금은 네. 복용 안 하고 있는데 과용은 안 좋은 거라 병원에서도 빨리 끊자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거,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가장 좋은 건 운동하고 충분히 식사하시고 그런 것들이 제일 좋다. 그리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냥 드시고 좋아지시면 안 드셔도 되고, 내가 근데 좀 뭐 요즘에 피곤하다든지 내가 생활이 좀 그래, 그래서 조금 균형이 필요해라고 하면 뭐 드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어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약사님께서 내주신 퀴즈의 정답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드럼롤 주세요. 정답은 1번 비타민입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 맞추신 분들께 저희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님,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네. 깜짝 놀라셨죠? 네, 아까 시간을 딱 보고 약간 제가 한번 그랬었는데 네, 맞아요. 벌써 이 시간이 됐다고? 이런 사실 느낌이네요. 네. 약사님이랑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준비해놨는데 네, 시간이 맞아요. 부족하네요. 하지만 저희는 다음 주가 있죠. 네, 다음 주에 또 불러주시기로 하셔가지고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약사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위 지치지 않고 건강 유념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끝곡으로는 플라워 고유진의 걸음이 느린 아이입니다. 가슴 뛰는 하루 보세요. 두근두근. 그녀를 다그치